솔직히 아이들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옆에 분들 두 분 미나 얘기 들어보시면 존중합니다. 네, 예. 뭐 존중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출산한 아빠이다 보니 네. 뭐 억울한 마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행복합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참 애매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 미혼이었을 때 그 갖는 자유로움에서의 행복 아니면은 구속이라면 좀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행복, 그 무게 중심을 한번 달아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행복 같은 경우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남 미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안 한 상황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선택하며 더 이루고 싶은 부분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결혼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나를 닮은 또 내 아이를 낳고 싶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가정 공동체로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출산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미녀들이 우리 이제 그 김현철 씨 같은 육아맘 육아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속으로는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으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안 힘들다고 하는 거짓말이지만 저도 이제 육아파다 보니 아빠다 보니 엄마가 육아를 하는 부분에 보다는 훨씬 더 적게 육아를 하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잠깐 육아하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과 잠깐 재롱잔치하고 그때 그런 것은 행복하고 좋고 보람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막상 아이들이 뭐 사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딱 부딪히게 되면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회가 더 성장하고 발달하고 물가도 높아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와 또 힘든 부분들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서 세대 차이가 극명합니다. 자, 우리 육아맘 김미라 씨는 그 책 내셨잖아요. 네. 책 아이 기르기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두 아이인데 그 책까지 쓰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뭐 아까 이제 좀 전에 육아 시간과 이제 그 배분량 노동의 배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그 육아 마음으로서 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책 쓰기가 그러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피난처처럼 거기로 이제 제가 몰입을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원래 책 쓰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그거는 뭔가 육아를 뭐 잘해서 내가 나중에 정말 어디 좋은 대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성공한 자녀를 가졌을 때 쓸 수 있다. 그렇게 먼 미래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제가 뭔가를 아주 뭐 전문적으로 잘했거나 그럴 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또 그렇게 책을 쓴 정말 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되게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육아하면서도 충분히 내 이야기로 책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썼고 책은 제가 이제 진짜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네, 새벽 시간을 살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이들 일어나면 육아 하루 종일 하고 이제 또 다시 또 새벽 시간을 살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몇 살? 지금 큰애는 7살, 둘째는 4살. 한참 손 많이 갈 때인데 제일 힘든 부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손이 많이 가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둘이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그 네. 싸움을 중재하는 일, 그러니까 엄마가 공평하게 두 아이를 같이 사랑해줘야 하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게 가장 늘 힘들죠. 그리고 모든 걸 제 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한순간도 부르지 않는 순간이 없으니까 네, 모든 걸 이렇게 줘야 되는 화장실도 제 맘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힘든 거죠. 예. 그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출생 장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지원책 내놓고 있잖아요. 이제
둘 낳아서 이제 기쁘고 오지고 행복한 거 이제 100% 이제 인정하면서도 현재 이제 그 정부에서 내놓는 출산 지원책들 이런 거 보면서 혹시 하나 더 셋째요. 네. 예. 셋째는 아예 계획이 없어요. 없습니다. 둘이 살면서 둘 낳으면 네, 본전이잖아요. 본전이죠. 네, 본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평균가 까먹는 사람도 네. 있어가지고 뭐랄까 출산 그런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건데 그냥 그 여자의 인생에서 출산과 육아가 그냥 뭐랄까 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입덧과 그다음에 이제 또 출산 과정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 그 잠 못 자고 먹지 못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일단은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둘째 낳을 때는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만 아이가 하나인 거에 대한 뭐랄까 아쉬움, 그 아이를 위해 아쉬웠기 때문에 둘을 낳았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다, 딱 여기까지다. 예, 더 이상 이제 그 힘듦을 겪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진 또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그거 아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해줘야 될 만큼 또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거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 아이를 또 낳는다는 거는 좀 저한테 무리지 않을까. 그래요. 둘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 일 하셨어요. 우리 최경희님, 예. 글쎄 이제 그 우리 최경희님 이 세대 분들 또는 좀 더 젊은 뭐 이런 분들 얘기는 이러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애를 낳게 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좀 엄마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호하게 못 봐준다. 못 봐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 실은 이제 친정 엄마가 봐주는 것이 좋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어머니보다. 그런데 다행히 친정 엄마가 혼자 사시면서 바로 옆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봐주니까 지금도 아기를 봐주니까 이제 육아휴직을 했지만 올 12월 달에 이제 다시 복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인데 만약에 저보고 아기를 봐주라 그러면 저는 못 봐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딸도 엄마 아기 좀 봐줘 그러는데 내가 단호하게 아기는 못 봐준다. 못 봐준다. 그러면 내가 낳아서 예. 이게 저희 어머님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손주가 우리 아들 딸이 손주만큼 예뻤으면 나는 일 못했을 거다만큼 손주가 맞아요. 너무 예쁘다고 예뻐요. 예쁘다 예, 하시죠. 근데 정작 내가 낳은 딸의 그 손주를 안 봐주는데 네. 나라한테 국가한테 해달라고 한다? 그건 좀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참 이율배반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순천시 정책에도 뭐 하나 나면 100만 원? 그다음에 둘을 낳으면 뭐 얼마, 셋을 낳으면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준다고 네. 우리 순천시 정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엄마들이 복권처럼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당사자분은 안 봐주시면 다른 그러니까.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준비 자세가 정말 있어야 되고 네. 사회적인 어떤 뭐 뒷받침도 물론 뭐 교육이라든가 지금 그것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취업이 어렵고 또 그 취업을 안 되니까 내가 뭐 결혼을 못 하죠. 결혼을 못 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교육이나 의료 뭐 이런 것을 완전히 뭐 무료로 해준다거나 하는 네.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있지 않으면 또 돌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주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출산하죠. 그게 엄마 아빠보다 더한 그러니까요. 더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으니까. 우리 예. 기성세대들이 좀 어떤 그런 이제 제가 여성단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이제 혹시 그런 캠페인 한번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네, 돌봄 우리 아들 캠페인이라든가. 딸의 손주 손녀는 엄마 아빠가 좀 키웁시다 이런 캠페인 엄마 한번. 아빠가 전적으로 못 키우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시골이라든가 이런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다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많아요. 네. 그러면은 아기 하나 들어오면 아기가 없는 정책에서 아기가 동네에 아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 동네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로당에 노인당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기 하나 오면은 완전히 그 동네 꽃이에요. 그리고 아기한테도 겁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우리 돌봄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런 캠페인도 생각. 한번 하시자고 네네. 이렇게 뭐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그 이번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정부 출생률 그 높이기 내지는 그 인구 정책을 보면 이전에는 이제 출생률을 높이자 쪽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돌봄 쪽에 모두가 행복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약간 선회한 듯 해요. 그 와중에도 둘째 다자녀를 이제 하나 더 낳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둘째 아이의 뭐 대학 등록금을 다 대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유도하는 그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 육아 명인께서 우리 김민아님께서는 혹시 그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갖기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어떤 걸 좀 하면 좀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셋째 마음 흔들리. 아유,